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 채널의 박자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 경매 물건을 들여다보러 경기도 부천에 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은 최근 역전세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어쩌다 이 물건이 경매 시장에 등장하게 됐는지, 또 낙찰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이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보시다시피 5층 높이고 3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규모가 작진 않죠.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이 지나는 소사역과 도보 5분으로 인접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2분이면 갑니다. 경매에 나온 것은 이 빌라 4층의 한 호실입니다. 건물 면적 37제곱미터로 약 11평 남짓한 크기네요. 이 물건은 지난해 2월 1억 2,900만 원의 경매가 시작됐으나 현재 최저보증금이 감정가 대비 4% 수준인 520만 6천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매는 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빌라임에도 경매 시장에 등장한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실제 매매가와 같거나 실제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 7월 한 법인이 해당 주택을 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는데 바로 직전 달인 6월에 계약된 전세 보증금 역시 1억 4천만 원으로 같았던 게 문제였죠. 2년 후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2022년 6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자 강제 경매까지 오게 된 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은 것으로 추정, 현재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는 하던데. 경매 최저보증금은 1억 2,900만 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6월 첫 유찰 이후 9,030만 원에서 743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매 최저보증금인 500만 원대에서도 낙찰자가 없다면 그 다음에 게시될 경매에서는 최저보증금이 300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원대에 불과한 저렴한 빌라가 낙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임차인 보증금 이하에서 건물이 매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물건 경매가 9차례나 유찰된 거지요. 현재 이 빌라와 유사한 사연으로 경매에 붙여진 물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옆동 빌라도 지난해 8월 경매가 개시됐는데 2차례나 유찰된 상황입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 1억 4,800만 원 감정가의 반토막난 7,250만 원대를 최저보증금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여파가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 경매로 붙여진 주택에 무보증 단기 월세를 받는 임대인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데 걸린 시간이 상당한데 그 기간 동안 주택이 공실로 남아있다는 점을 이용한 거죠.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봤는데 초단기 임대 매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경매에 붙여진 주택을 임대로 내놓는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매주택 초단기 임대는 부천뿐만 아니라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 사기가 빈번했던 지역에서 목격되곤 합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보증금도 없으니 예비 임차인들이 혹할 만한 조건이죠. 그러나 경매 낙찰자가 나올 경우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일단 허그에서는 그 대항력이라는 게 일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나서 허그에서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거든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세가 얼마인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허그에서는 그 인수조건 변경부라고 해서 그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물건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낙찰을 받아도 뭐 따로 이제 보증금 물어주지 않아도 뭐 되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약간 주의해야 할 게 그 인수조건 변경부를 제출할 때 또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60% 이상으로 낙찰될 때 보증금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어서 그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그 조건이 정확하게 뭐 전부를 다 포기하는 건지 조건을 달고 포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처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야당은 이달 말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의 많은 저렴한 빌라들이 경매시장에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빌라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